여러분 100명인지 200명인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저기 글 남기시고 의견 주시고 기자들이 취재하게 만들고 유튜브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임시이사에 걸리는 거 생각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것까지도 큰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승부조작 선수가 포함된 축구인 100명 사면을 단행했던 대한축구협회의 헛발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사면권을 다시 다루겠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해괴한 시간에 그 사면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약간 의도가 짙다는 게 저희가 그 보도자료 알림을 받았을 때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걸 왜 이 타이밍에? 우루과이전 1시간 전. 보통 1시간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라인업이 나오니까. 출전 명단.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면서 그 선발 라인을 보내는 그 사이 시간에 딱 그 사면 안내문을 보냈고 그리고 시간도 정확히 7시 땡땡이에요. 이 시간에 딱 예약을 걸어놓은 것처럼 온 거야. 굉장히 교묘한 시간에. 기사를 누구도 바로 쓰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이슈가 되기 어려운. 기업 PR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보통 우리 금요일 오후라고 한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일간지들 쉬기 때문에 주말에 살짝 타이밍을 희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이야기가 그 발표된 당일에는 좀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 발표도 문제인 게 뭐냐면 링크를 눌러 들어가니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100명을 사면을 했고 16강 진출 기념이고 그 100명은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100명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명을 했는지 200명을 했는지 300명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48명만 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단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첨부 파일이 하나 있길래 첨부 파일에 명단이 들어있나? 라고 눌렀었는데 요 사진이었어요. 요 사진만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게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를 하면서 했어요 끝? 그러니까 100명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많은 매체에서 대한축구협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100명 누구냐? 명단을 알려달라.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유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길 꺼려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협회 고위 관계자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근데 2차 가해라는 말을 여기에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건 보통 피해자들한테 쓰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사면 대상자들이 애초에 죄가 없었는데 잘못 사면을 받았다라는 뜻하고 통하지 않는다면 2차 가해라는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말인 즉슨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이 웹사이트를 봤을 때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협회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사면을 결정을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발표를 할 때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를 했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큰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뺐다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외됐는지 포함이 됐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00명인지 200명인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면 자체에 좀 불만이 있는 분이 이걸 개입을 했나? 왜냐하면 100명 사면했다라고만 만약에 보도자료를 뿌렸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보도자료에 승부조작 가담했던 당시 선수 48명이라고 명기를 했잖아요. 안 썼으면 그것도 몰랐을 거야 우리는. 그쵸. 그냥 또 100명 했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설마 승부조작은 안 했겠지. 그렇죠. 여기서 뭐 추가 취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을 텐데. 그리고 거기 뭐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이니까 당시 선수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추가로 또 포함이 됐을 거라는 얘기고. 왜냐면 지도자들도 승부조작이나 담합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심판도 있고 많거든요. 심판도 배임이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걸로 연루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불분명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승부 조작자들만 인원수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엄폐용이고 실질적으로 사면을 하고 싶었던 인물은 따로 있다. 그 외에 따로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승부자 48명들이 다 총알바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배임이라든가 금품수수, 뭐 폭행
이런 게 이제 한 10여 년 전 이상으로 쌓여 있는 그런 징계 대상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았었거든요. 분명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제 어떤 가벼움이 그들 승부조작보다 덜하냐.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승부조작, 요 총알바지가 된 48명 뒤에 가려져가지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월드컵 10연속 진출하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념을 하면서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명분도 설득력이 없고 그 사이에 뭐 저 네. 정도의 경사가 한국 축구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이분들이 그 대상자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고 완전히 정말 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축구에 관련된 직업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면이라는 이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건데, 그런데 이번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감독이나 뭐 축구에 관련된 직업을 또 가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사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그렇다고 축구와 관련된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감시한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은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싹 바꾸고 나서 각 지역에서 축구 교실을 하는 사례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축구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의혹과 네.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최근 좀 축구계에서 약간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 축구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골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뭐 정몽규 회장에게 탄원서 보내고 뭐 직접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네. 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유소년 축구라든가 심판 쪽 이런 쪽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다 보니까 네. 그 대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고 그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인해 가지고 심판 인원을 좀 줄였어요. 유소년 축구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 심판 쪽에도 자연스럽게 반발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축구계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이 안 좋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면은 축구계 전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지금 승부 조작을 제외한 많은 선수들이 심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각 아마추어 단계별 그리고 행정 쪽 일하는 지방축구협회 임원이나 이런 쪽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하회의 제스처를 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된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이 그 사람이 사면이 됐을 때 뭔가 정 회장에게 내게 힘을 실어줄 네. 수 있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대의원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되면서 지도자도 포함되고 심판도 포함되고 상당히 많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각 지방 축구협회의 어떤 민심을 취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여기에 배경에 포석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한축구협회장을 원래 2선까지죠. 원래 원칙적으로. 2선까지 대한체육회에서 3선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 경우에 예외 조항을 네. 도와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그 체육 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국제적인 부분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이제 축구계에서 거의 유일한 어떤 대안이다라는 식으로 추대하는 그런 네네. 분위기가 될 때 또 3연임이나 4연임이 가능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가능은 한 거네요. 다선이. 그치? 그렇죠. 네. 대한체육회 승인이 있다면 그렇죠. 3선까지는 어쨌든 했고 네. 네. 이제 4선을 2년 노리고 있는데 2년가량이 남았거든요. 2025년 1월달? 네, 아마 다음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제대회 유치를 계속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AFC나 AFC FIFA, 임원직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청와대에서 그 환영 만찬 같은 거 할 때 제외가 됐죠. 네, 배제가 정부에서 됐죠. 초청을 안 했죠. 대한축구협회장을. 결국 대한체육회의 어떤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때 사죄도 털었고 네. 긴급하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이번 사면도 어떻게 보면 축구계 내부의 분위기를 힘모아서 화합과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어떤 축구계 화합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서로의 연합이 될 수도 있다. 2020년에 정관도 개정을 해서 원래 없던 만 70세 이상은 입 후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축구계에 신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레전드 분들이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만든 거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현 회장은 좀 젊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굉장히 개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사들한테 미리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부조작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 대규모 사면안을 정말 졸속 처리하면서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떤 비밀 투표나 이런 식으로 찬반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견 없으시죠?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사면하겠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일 임시이사회에서 그 참석자들이 또 의견을 많이 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정말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승부조작범들이 포함된 그리고 나머지 누가 포함된지도 모르는 이런 사면을 단행한 이유를 어떻게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지금 다양한 해명들이 나왔지만 설득력 있는 게 전혀 없고. 아니, 정말 그 100명의 명단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서 뭐 이 사람은 뭐 사안이 좀 가벼웠으니까 이 정도면은 오케이 라고 할 만한 그런 판단의 여지까지도 전혀 주지 않는 상황. 완전히 다 가려버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와 배경과 명분 때문에 했어요. 라는 거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마저도 본인들조차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둘러 진행을 해서 사면을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100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 명단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분들이 피해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결론을 정해놓고 다 거기에 짜맞추게 하는. 네, 우리 사면 발표할 거고 이건 안 바꿀 건데 너네들이 물어보니까 이유는 뭐 어떻게든 우리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런 이유와 명분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저기 글 남기시고 의견 주시고 기자들이 취재하게 만들고 유튜브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임시이사에 걸리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것까지도 큰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발표할 때 100명이라는 인원수나 여기에 승부조작 가담자 50배 포함됐다는 얘기를 안 쓸 수도 있었어요. 그 썼다는 거는 그들을 방패로 해서 내일 임시이사 열어가지고 그들만 죄송합니다. 승부조작범들은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빼겠습니다. 사면 취소 이건 무관용이고 이거는 뭐 그 스포츠계를 좀 먹는 거니까 우리 안 할게요. 빼고 나머지 사람들 그냥 얘네만 하겠습니다. 무사통과. 이런 것까지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그거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여러 이야기들이 진짜 빼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100명인지 아니도 우리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승부조작 가담한 사람들 인원수만큼만 빼고 나머지 통과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한체육회에 관련된 취재 내용을 또 보니까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무죄 판결이 나거나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불기소를 한다. 이러면은 이 선수는 억울하게 그거 됐으니까 구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 48명은 다 법원에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죄질이나 어떤 죄목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뜬금없이 마치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배워왔어.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이러면 자 오케이 사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지인이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포함된 굉장히 대규모 사면을 단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옛날식의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 영역이 아닌 이런 분야에서 정당한 명분도 없이 게다가 권한도 없는 이사회에서 사면을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체육회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명분으로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게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는 들어봤는데 16강 특사는 뭐냐고. 만우절날 뻥이라고. 16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경사가 있으면은 일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했던 분들한테 수혜가 가야지 수혜를 받아야지. 도움이 뭐야? 그러니까 해를 줬으면 좋지 도움을 줬을 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왜 그 혜택이 돌아가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과연 누구 아이디어로 나왔고 이걸 왜 정몽규 회장을 중심으로 해줬는지. 사진을 보면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렇게 주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사회를. 즉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연맹에도 먼저 문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면을 연맹 차원으로 해주겠느냐. 근데 연맹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버린 건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이사회에서도
유일하게 이의 제기를 했던 게 그 조현상 사무총장, 조현상 사무총장. 네, 그 프로축구연맹에 조현상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뭐 묵살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프로축구연맹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걸 찬성할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프로축구가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기지개 펴면서 전날이 오는가 싶은데. 심지어 그때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정몽규장이었어요. 네. 내일 오후에 열린다는 이 임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전면 철회하고 네.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입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뜻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제대로 정말 똥볼 찬 게 완전히 여론은 이 집행부는 이제는 좀 믿지를 못하겠다. 지금 그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실책들의 어떤 마지막 핵폭탄 버튼을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 근데 축구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축구도 지금 그렇죠.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대표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16강도 갔다 오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주 빅동을 퍼부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에 대한 그 원칙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한국 축구가 잘 나가는 방향이 목표가 돼야지 회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의 업무의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축구의 내부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라든가 여기서 더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안 좋게 됐어요. 축구협회는 특히 돈이 많은 재벌이 안 해도 되는 거의 유일한 경기단체거든요. 1년에 1,000억이거든요.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면 발표에 이렇게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고마운 거예요. 축구계한테는 정말. 이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허투루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승부조작 선수들이 포함됐다는 것에만 너무 시선이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죄를 면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군지 축구 팬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게 무서우면 사면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든가 상식적인 그런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 갖고 실명 토크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버튼과 저희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